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미친 폭탄 선언, 집값, 금리, 반도체 초비상, 세계 경제가 당선 가능성이 60%를 넘어선 트럼프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하면서 금리를 8%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JP모건 대표 다이먼을 재무장관에 낙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틀어지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세 폭탄을 올리면서 중국과 유럽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위 폭탄으로 반도체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달러는 떨어지고 금과 암호화폐는 치솟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민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트럼프 미친 폭탄 선언. 이 말 맞아요. 미친 폭탄 선언입니다. 집값, 금리, 반도체 지금 모든 분야를 완전히 들쑤셨습니다. 자, 이 트럼프, 자, 별표를 쳐볼까요? 트럼프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 이 정리를 상당히 그래도 깔끔하게 잘했으니까 잘 보세요. 자, 트럼프 금리 폭탄, 대선 전 인하를 왜 경고를 하고 있느냐? 자, 미국 중앙은행은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누가? 트럼프가요.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자, 파월 페드 의장을 FED 의장을 임기 보장하겠다라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또 한쪽에서는 강력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바이든발 금리 인하. 만약 바이든 대통령 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버리면 바이든의 인기가 치솟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 금리 인하를 반대한 거예요. JP 회장 금리 8%.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 JP 회장은 금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8%까지 올려야 한다. 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이 사람을 갖다가 재무부 장관으로 딱 낙점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죠. 다이먼 금리는 8% 올려야 한다. 금리 인상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재무장관에 있다면 금리 인하를 한들 몇 번이나 하겠어요. 물론 미 연방이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9월 인하, 지금 이게 유력해 보이는데 이 대선 이후 관철, 바로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미 연준 인하 시점, 그렇다면 이제 미 연준은 태도는 어떻냐? 자, 윌러 이사라고 있어요. 경제지표 연착륙에 지금 부합한다. 즉 9월 달에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둔화됐고 지금 이미 인하 시점이 됐다. 파월 의장 금리 인하에 돌입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발언이 터졌어도 윌러 이사나 뉴욕 연은 총재는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발 이 발언이 상당한 변수가 될 거예요. 트럼프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지금 모든 상황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자, 집값, 반도체, 환율이 초비상이에요. 오늘 하루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재선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반도체, 지금 특히 대만이 방위비 내야 한다. TSMC 8% 폭락. 자, 가뜩이나 삼성전자가 이 TSMC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부분도 있는데 대만 무임승차 방위 내야 한다고 콕 집었죠. 그래서 이렇게 8%나 빠졌고, 엔비디아라고 잘 나가는 거 있습니다. 6%까지 승승장구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로 떨어졌고, 자, ASML 이게 12%나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현재 1.52%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미 보조금 지원법 비판.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지원을 받았고, 반도체 미래가 험난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환율하고 금, 달러 대비 엔화 위안화가 너무나 낮다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엔화, 위안화 계속 낮게 하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금리가 조금 약간 떨어진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아니라 그 달러 대비 환율들이. 그 전에 너무나 지금 킹 달러, 고 달러 했잖아.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 이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트럼프 당선이 높아서 미중 갈등이 아마 금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값은 오늘은 좀 조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또 급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네요. 암호화폐도 긍정적입니다. 그 전부터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집값이 좀 문제예요. 자, 미국 모기지 금리가 7%에서 6%로 계속 점진적으로 하향하면서 사상 최고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 미국의 집값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금리 인하 경고 발언이 미 집값에 부정적이고 미국 부동산과 연동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당연히 함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잘 뛰고 있잖아요. 이게 또 멈칫할 우려도 있다. 자, 트럼프 금리 폭탄. 지금 트럼프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집값, 반도체, 환율, 초비상 이것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 폭락 얼마나 떨어지냐면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6.62 와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98 거의 8% 빠지네요. TSMC 대만에. 그리고 기타 7.91 뭐 12% 10% 전반적으로 5에서 10% 사이로 세계 유수의 지금 상장사들이 기가 확 꺾인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달러 볼까요? 달러도 지금 꾸준하게 상향하고 있어요. 지금 원화 대비만이 아니라 엔화, 위안화 대비 세계 글로벌 화폐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조금 꺾인 모습 보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을 그렇게 펼친다면 이제 쭉 달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 한번 보실래요? 금이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최근 6개월 만에 완전 사상 최고로 뛰었죠. 그러다가 약간 좀 조정하는 듯 하더니 또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까지 겹쳐져서 또 치고 가고 있네요. 즉 달러는 떨어지고 금은 올라가고 반도체도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 정책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출렁거리게 만듭니다.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대선판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선 확률이 70%. 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은 또 어떤 건강의 문제점도 보이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당선 확률 70% 압도. 트럼프 테러 이후에 지지층 결집됐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테러 이전에도요 66%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의 2배 무려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유력 60% 유권자들 역시 오늘 대선 실시하면 트럼프를 찍겠다가 60%예요. 바이든은 30%밖에 안 되고 10%는 모르겠다. 외교. 자, 대중관계. 이제 외교가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어요. 관세 60% 플러스 알파. 중국 수출이 무려 마이너스 3%. 와. 그러니까 뭔 말이냐. 관세를 중국에다가 이렇게 때려버리겠대요. 그리고 알파. 그럼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중국은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야 돼. 내수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러면 중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역 자체가 불확실해져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국방 안보를 니네들이 내라. 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하느냐. 아마 우리나라한테도 그럴 거예요. 그 안보 압박 이거 틀림없이 합니다. 타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국 우리나라 역시 다행히 그나마 우리나라는 10% 관세로 제한적이라 약간 손실은 봐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핵무기 보유에 상당한 유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계속 압박하게 되면 우리 핵 보유하겠다. 자, 너희들 떠나게 되면 타산이 맞잖아요. 지금 주변국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핵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이 없어요. 경제, 글로벌 인플레, 관세 올리고 감세 영향. 그렇죠. 계속 관세를 올릴 겁니다. 미국 중심주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세금을 계속 내리고 하니까 다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는 악몽이 생겼어요. 아시아, 유럽 모든 나라들이 우려할 상황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왜? 자, 여기에 관세라든가 또는 방위비 이런 부분에서 압력을 넣으면요,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성장률 초기,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초기에는 뭔가 모르게 역동적이라서 전체 세계 경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고집스러운 정책, 비합리적인 정책, 이걸로 인해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자, 미국 파산 자산 거품 심각. 가뜩이나 미국은요, 지금 자산 거품이 진짜 심각해요. 여러 번 지적을 해줬죠, 저도. 자, 미국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 투자회. 왜? 미국은요, 지금 겉만 번지르르한 부자 나라입니다.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주가가 잘 나간다. 미국이 성장률이 좋다. 그러니까 미국 환상에 다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미국 주식이 계속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개뿔 무슨 신입니까? 제조업이 완전 꽝인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 계속 관세 때리고 이렇게 방위비 이런 식으로 독단성을 부리면 중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도 등 돌려버려요. 미국이 고립이 돼버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달러를 국제 공용화폐로 지금 쓰고 있는데 달러 안 쓰겠다. 자, 그리고 달러 대신에 뭐 암호화폐나 또는 금본이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힘을 실지를 않고 있는데 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산 거품 폭발. 주식이 지금 미친 듯한 거품입니다. 다우나스닥이 지금 자, PR 따져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요국 중에서 제일 거품이 심해요.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본질적으로 신고가냐? 채권 거품, 미국 국제 신고가, 국제 금리 최고. 지금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알지만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찍고 가는 게 문제가 돼요. 부동산 거품도 지금 그나마 부동산 거품이 제일 적었어요. 하지만 자,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요. 자, S&P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 이거 계속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국민소득 대비에 비해서는 뭐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면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산 거품 폭발. 너무나 거품이 많아요. 미국 모든 것들이. 그러면 미국도 연방 부채는 어느 정도냐? 34조 달러. 3달 만에 또 1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20% 고점 대비 지금 70%나 폭락한 것도 생겨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폭락이 미국 분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와요. 지방은행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문제예요. 중국처럼. 골드만삭스 등 채권 계속 매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전자산이 급등하는 이유는 미국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진짜로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이 자산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제도 좋으면서 올라간다면 안전자산이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근데 미국이 정말 엉망진창인데 거품만 뛰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안전자산. 미국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게 금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금 보세요. 부동산 위험자산 거품으로 급등. 그렇죠. 주식, 부동산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뛰는 거고. 비트코인마저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못 믿겠다 이 말이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못 믿겠다. 원자재, 위험자산 분기 후에 안전자산 급등. 자, 이제 미국 경제 거품. 여기 보시면 이 금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 비트코인 보세요. 자, 지금 달러가 제 역할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정상적 거품 없이 나타나면 좋은데 너무 경제 표면적 거품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보여지는 것만 경제 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고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극히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전체를 봐야죠. 제가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품이 심해요. 미 CDS 프리미엄 10년 만에 주고, 아니 그렇게 미국이 튼튼한데 뭐 이렇게 부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 보세요. 진짜 31대면 38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기축국가지만 바로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 터지기 딱 좋죠. 이러니 안전자산이 뛰는 거예요. 미국 기업도 금융 대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침체로 금융부실, 고금리, 기업부도,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부실 폭탄, 지역은행 이거 NICB 40%까지 떨어졌다가 제2의 SVB 파산, 미 사무실 공실률 19.6%로 45년 만에 최고, 역사상 최고예요. 고금리, 지금 가뜩이나 이제 고금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트럼프가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부도 가뜩이나 기업 채무 올해 만기 6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미국 기업 이자 부담이 3년간 1,000억 달러나 증가했고, 미국 기업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경기 침체 이제 시작. 중국도 지금 침체고, 트럼프, 벌써 트럼프 얘기 제가 꺼냈었는데 또 나오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세 가지 형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골라라. 자, 세 가지를 다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집값 흐름. 자, 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는 이미 나왔고, 자,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다. 17개 행정구역 수도권 위에 인구도 떨어지고 있고, 2009년에서 19년 10년 동안 폭락한 사례가 있고, 10년 동안 폭락 사례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입주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결국 대세 하락으로 무너질 것이다. 자, 보합 2022년에서 23년 부동산 하락이 일부 진행됐고, 그 다음에 26년까지는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할 거다. 서울 쪽은 좀 강보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세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보합인 거예요. 부동산 양극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세 상승한다. 뭔 말이냐? 올라간다. 2024년 4월 이미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어서 현재 미친 듯이 뛰고 있다. 강남과 서울 한강변은 상승.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될 것이다. 실제로 전국이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10년간 인구 감소, 공급 확대되어도 10년간에는 끄덕없다. 뭐 계속 뛴다는 게 아니라, 자, 인구 감소나 공급 문제는 나중에 10년, 20년 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대세 하락, 보합, 대세 상승 누가 하나 정답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양극화. 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상급지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유력해 보여요. 지금 흐름상으로. 그리고 대부분 중하급지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는 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발 미친 집값 주목을 불끈 줬는데 트럼프발 세계 경제 불안과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네요. 자, 대선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트럼프 복병을 맞이한 형국입니다. 감사합니다.